바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첫 번째로 도시가스 검침 점검 노동자들, 그러니까 검침 점검원 전체 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가스 사용 시설, 뭐 렌즈라든가 그 보일러라든가 네. 가스를 사용하는 그 시설을 가스가 새는지 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검침, 계량기 가스 요금을 징수 납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량기를 검침해서 그 검침한 계량기 검침을 또 이제 송달하는 고지서를 송달하는 네. 점검, 검침, 송달 세 가지 업무를 맡고 있는데 다 업무도 좀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회사에서 공사하면 그걸 따오면 인센티브를 준다. 그래서 영업 그런 것도 좀 시키는 것도 있고 가스 잠금 타이머가 있어요. 그러면 네네. 그것도 이제 고객한테 가서 그걸 팔면 또 인센티브도 좀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서울도시가스 검침 점검원 노동자들이 왜 투쟁을 시작했고 어떤 거를 회사한테 요구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2021년도 서울시에서 산정한 공급비, 인건비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항상 해마다 산정해서 그 가스 요금을 내면 그거 안에 저희 임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주지 않고 있어서 2021년도 다 안 줬어요. 그래서 그걸 인상분을 달라 그리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산정해서 임금을 이제 서울도시가스에 내려보내줬는데 안 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점검원, 기사, 행정, 그리고 그 센터의 총괄이자까지 다 임금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매 해마다 그거를 서울시에서 산정 자료를 내려주는 거예요. 5개 공급사에다 주면 이 공급사가 그거에 맞춰서 우리한테 주면 돼요. 그걸 다 보전해 줬으니까. 주기만 하면 되는 근데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네,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노동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검침점검원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뭔가 보람을 느끼시거나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지. 저희는 가스 점검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가스가 새는지 시설은 제대로 돼 있어서 폐가스가 안으로 유입되지는 않는지 예전에 고등학생들이 겨울에 폐가스 유입으로 인해서 펜션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걸 점검하는 게 저희 업무인데 그런 사고가 나는 거, 그러니까 사람 생명하고 직결돼 있는 거를 우리가 가서 체크를 하고 안전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자부심은 갖고 있어요. 어르신들은 가스 냄새를 잘 못 맡으시더라고요. 가보면 가스가 새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은 가스가 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어머니 여기 가스 새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가스가 새는 곳을 이제 막고 얘기를 해서 조치를 취해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나중에서야 고맙다고 난 그런 줄도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엄청 보람을 좀 느끼시겠네요. 그렇죠. 네, 가슴을 쓸어 내리면서도 어머 내가 오늘 이 집에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사실 진짜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도 무방하네요. 그래서 참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는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실적 압박 같은 게 좀 심하다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심한 건지. 맨 처음에 초창기 때는 1인당 하는 점검 전수가 뭐 단독은 3,000, 아파트는 4,000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는데 갈수록 1인 가족이 많이 발생하고 오피스텔이나 원룸, 소수 가족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혼자가 3,000전, 4,000전 옛날 3, 40년 전에 거를 검사하기도 버거운데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는 가스 점검만 하면 되는데 점검도 하고 검침도 하고 송달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양이 엄청 많죠. 저는 3,672전을 맞는데 그걸 한 달에 한 번 계량기 보지 또 한 달에 한 번 고지서 송달하지 남은 시간은 점검을 하는 거예요. 가가호 방문하면서. 그런데 센터에서는 실적 압박을 하는 거예요. 매주 이 업무 포인에 당신은 이번 주에 몇 프로를 하셨습니다라고 그게 압박이잖아요. 그리고 또 작년도에는 하물며 내용 증명 우린 수시로 내용 증명을 받았어요. 몇 프로 했는지. 근데 그게 우리 집 주소로 오니까 아니 내가
중죄를 진 것도 아니고 업무를 착실히 꼼꼼히 잘 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실적 압박까지. 제가 노조 들기 전에는 노조 한 지 한 5년 됐거든요. 근데 제가 16년 일하는데 5년 빼고 11년 동안은 아침에 오라고 하면 아침에 가야 되고 그 맡아진 3,672전을 그걸 다 100% 해놔야 되는 거였어요. 그 집을 가서 직장 가고 없으면 다음에 또 가야 됐어. 완료시킬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는 이 공장이 6시, 5시 반에 문을 닫으니까 새벽에 해서 닫고 나가니까 그때 와요. 그래서 새벽 5시 반에도 가서 점검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노조 들기 전에는 그게 다 내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간주근로제라고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정말 24시간 내내 업무폰을 켜놔야 돼요. 왜냐면 고객이 나 지금 퇴근하고 왔으니까 점검해 주세요.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 생활도 없었고 퇴근이 없었어요. 누구나 다 그런 동일한 일을 하고 있어서 제일 스트레스고 압박받는 게 뭐냐면 그런 실적을 매일 체크하고 점검 오라 그랬는데 왜 안 와? 라고 사무실에 민원을 넣어요. 당신이 월급 받으면서 오라 그랬는데 안 와? 그러면 이제 회사는 그런 민원 발생시키지 마라. 그런 거 하고 이제 전자발찌를 끼고 있는 사람 집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게 개인 정보라고 안 알려줘요. 그건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전자발찌가 있어. 기록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는 직원은 그런 위험에 처해도 되는데 고객은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점검 완료를 해서 실적을 높여야 된다. 그거에만 몰두하고 있죠. 그러니 내용 증명도 보내죠. 그 내용 증명. 그 노동조합을 5년 정도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추징하면서 뭔가 바뀐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노동조합 하면서 내가 근무 시간 안에서만 근무해도 되는구나. 그거 너무 당연한 건데 어머 난 바본가? 근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너무 당연한데 이게 노동조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고 뭐 보너스라든가 뭘 주면은 줄줄이 하고 조용해 사장님 또 기분 거슬리면 안 줄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룹으로 나눠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고 사장님 눈을 바로 쳐다보기가 어려워서 사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좋은 표정 경청하는 거. 그런데 교섭이라는 게 있구나.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할 수 있는 단체협의라는 게 있고 인단협의라는 게 있는 걸 난 처음 알았어요. 노동 3권, 3법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구나. 그걸 처음 알고 사장님 눈을 바로 보고 사장님 이건 아니에요 얘기할 수 있는 게 노동조합 들고 너무 뿌듯하고 든든할 것 같아요 되게. 예전에 한번 공영방송에서 저에 대한 업무에 대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노동자들이 하면 맨날 싸우고 부딪히고 아프고 다친 것만 방영을 해서 당연히 노동자가 이거에 대해서 움츠러들고 자기가 뭔가를 하면은 무슨 정말 간첩행위 하는 것 같고 뭐 배반하는 것 같고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비추는 언론 매체는 변해야 된다. 우리 윗선배가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면 내가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나마 나도 지금이라도 하니까 우리 후배들이 들어와서 함께 좋은 환경에서 네 개선되는 거 그러면 좋겠구나라는 그런 자부심도 느끼고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어서 참 좋아요. 네.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나서 그 전에는 공상처리나 해고했어요. 이제 내가 다쳤어요. 그래 일을 못하면 그 팀으로 나눠져 있는 그 팀원들이 무료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료들이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들한테 밥을 사거나 돈을 주거나 개인이 그걸 처리하고 회사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은근히 그래요. 너무 힘들잖아. 다른 사람 채용하면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만두라고 그래서 그만둔 사람이 5명이에요. 노조가 생기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그냥 잘라버리는
해고시키는, 그리고 또 조금 괜찮으면 회사에서 돈 주고 무마시키고 산재가 없었는데 노동조합 들고 많이 다칠 때는 이제 산재를 해줘요. 그리고 대체 근로를 좀 시키는 편이에요. 그게 너무 당연한데. 맞아요. 그게 당연한데 노동법상 그게 당연. 우리는 그게 와 하늘에 별을 땄다. 그게 이런 거를 그 김영민 회장 집 앞 사람들이 알아야. 그러니까요. 김영민 회장, 아, 진짜. 하물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산정한 그것마저도 김영민 회장은 이번에 30억 받았거든요. 주주 배당금으로. 그런데 우리 것까지. 네. 그렇게 가져가야. 네. 안 주고 가져가고 떼먹고 정도 많으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받아내려고 소수지만 받아내자. 끝까지. 노동자가 힘을 합해서 어떤가를 좀 보여주자.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김영민 회장님께 네. 정말 그 투쟁하실 때 되게 열의가 넘치시잖아요. 그 태도로 한마디만 속 시원하게 했어요. 김영민 회장님, 제일 말단에서 제일 힘들게 서울 시민과 만나는 안전을 책임지는 예방하고 점검하는 일을 하는 점검원 임금 작년 거 산정된 거 100%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일은 다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꼭 주세요. 우리는 꼭 받아낼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 아프신데 너무 죄송해요. 제가 질문을 많이. 아니에요.